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투표에 참여한 저의 채널 시청하는 구독자분들 모두께 잘 하셨다, 멋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0만 표 정도 되는 표가 무효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한 말대로 혹시 도장으로 뻑큐 모양을 찍어서 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는 것을 잘 알려주죠. 저는 이재명을 뽑은 20대 남성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 패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패미도 무지 싫지만 좀 더 현실적인 뭐 외교나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자기는 이재명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소신 있게 투표를 한 거고, 따라서 저는 어디에 있는 그런 얼간이들처럼 뭐 1번 남, 2번 남 나눠가지고 비난을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되게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얘기인데, 저한테 이제 메일을 예전에 보냈던 사람 중에 막 저한테 막 승질을 내면서 윤석열 뽑히면 이민 갈 거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매번 이제 선거 때마다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이민을 간 남자 청년들의 숫자가 꽤 많죠. 이민을 가실 분은 가시라고 하시고 싶고요. 솔직히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이후 총선에서 국진당이 절반 한 51% 정도 국회를 먹어가지고 거의 1대1 비율의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길 좀 희망을 했어요. 난 그게 더 그림이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 집단 의식이 작용하는 선거라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럼 우리 2030 남성들이 각 개인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가끔 이제 댓글 보면은 이제 패미들 참교육한다고 되게 좋아하신 분들인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통쾌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패미를 참교육하고 밥줄 다 끊어버려가지고 또 여가부에 있는 패미 아줌마들 감옥 보내도 여전히 우리는 남자로서 해야 할 숙제가 있고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대 남성분들은 윤석열이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샴페인을 터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당선이 돼서 좋은 거는 윤석열 본인이랑 한동훈 검사와 뭐 기타 등등 그런 뭐 뀨뀨깍깍 같은 놈들이지, 뭐 솔직히 우리 서민 개인 삶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의 뭐 진보 버전 일베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 제가 무슨 글까지 봤냐면요, 코로나를 그대로 방치해서 60대 70대를 모두 죽였어야 했다라는 말을 한 그런 특정 커뮤니티 유저까지 제가 봤어요. 뭐 20대 개새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20대 남자들이 이제 월급 150만 원에 주 120시간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불가능해요. 최저임금 폐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윤석열은 한평생 검찰에만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뽑힌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민주당이 무능하고 머저리였다는 얘기죠. 도대체 대관절 뭔 짓을 하면은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국회도 180석을 몰아줬고, 지자체도 몰아줬는데 5년 만에 사람들을 등돌게 만드는 그 재주가 난 참 궁금해요. 부자도 3대는 가거든. 아무튼 간에 뭐 민주당 애들 까는 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런 좀 극단적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 폐지 최저임금 폐지, 그리고 뭐 월급이 그래서 15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더러 최저임금과 관련된 건 아마 헌법에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돼봤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민주당이 의석을 180석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견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그러려고 상권 분립이 나눠진 거거든. 국회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라고 만든 거예요. 견제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대선이 있을 2년 후 2024년이 총선으로 알고 있어요. 2024년까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되게 뭐 어지러울 것 같다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생각이겠죠. 우리 20대 30대 남성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이 뽑힌 게 더 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얘네들은 야당일 때 잘하거든. 지난 이명박근혜 10년 떠올려보고 문재인 정권 5년 떠올려보면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당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여당을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혀놓는 거는 마치 그 가끔 해산물 중에 예민해서 그 옮기는 도중에 잘 죽는 해산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안에 오징어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오징어라 칩시다. 그냥
오징어를 이제 탱크에 넣어가지고 옮기는데 오징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징어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탱크 안에 오징어의 천적을 한 마리 넣으면은 오징어들이 그 천적을 신경 쓰느라 그 산지에서 도시로까지 생선을 옮기는데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혀놨다는 거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대신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엉덩이를 털고 일을 하는 척은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윤석열을 뽑아준 그 2번 남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드디어 민주당이 일을 하게 해줬거든. 뒤에서 돌을 굴려줬거든. 오냐 웅기둥기 우쭈쭈 하면은 또 민주당 애들 버르장말이. 생각해봐요. 이번에 이재명이 됐으면은 민주당은 그냥 면죄부를 받은 거거든. 민주당은 뭐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채찍을 휘두르는 좋은 효과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부가 해체될까요 말까요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일단 영화부가 형식상 해체가 된다 그래도요, 그 핵심이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했는데, 아까 뭐 제가 화장실에서 보니까 클리앙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민주당은 도대체 패미를 손절을 못하냐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민주당에서 패미를 도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영화부를 폐지시켜도 거기서 녹 받아먹고 이것저것 한 자리 차지하던 여성 단체와 그 네트워크는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패미를 말살하고 싶으면 네트워크를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죽여야 되냐면 자금줄을 죽여야 돼요. 이 전쟁이랑 똑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뭐예요? 상대방의 통신선을 끊고 보급을 끊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패미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보급선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보급선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세금이죠. 세금. 정부에서 나가는 그런 지원금 이런 거, 예산 측정된 거, 뭐 성인지 예산이 뭐니 이딴 것들 있잖아요. 죄다 킬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어떻게 버티나 한번 보자고. 과연 그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도 다 끊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패미가 죽습니다. 근데 20대 30대 남자들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한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남자가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가지고 정치권에 그런 식으로 전략 전술을 알려주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패미들을 말살시키는데 너무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시즌1 영상 마지막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우리가 나이를 충분히 먹었을 때에서 패미가 사회악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때 각계 격파로 다 조지면 돼요. 그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열내고 에너지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거의 한 1% 차이로 끝났는데 저는 이거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세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패미를 극도로 싫어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아주 이상한 그리고 어리석은 또는 멍청한 대통령 후보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재명한테 대통령을 맡겼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제가 폭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뽑지 못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들의 편을 갈라서 나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누굴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도 호감이 없는데 선택지가 다 쓰레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그냥 각자 자기 알고리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정신이 맑은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은 지난 5년간 민주당이 180석 먹고 또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지지율로 등극을 하고도 수많은 삽질을 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뭐 LH, 윤미향, 뭐 조국 블라블라 하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정치적 광적 지지자들, 그런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대다수의 온건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걸 느끼고 같은 걸 공감하지만 이 엽기적이기 짝이 없는 선택지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표가 30만 표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투표 결과 가지고 가장 많이 혐오를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죠. 뭐 자기는 뭐 이번남을 고용하지 않겠다거나 자기가 사장인데 이번남을 괴롭히겠다거나 실제로 행동이 옮긴 사람도 있죠. 오늘 기업에서 어떤 본부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병자가 되지 말라고요. 커뮤니티 글 봐봐요. 한번 그 커뮤니티 모아준 사이트 글 들어가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걸렸다는 아줌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질질 짜질 않나,
제가 얘기했죠. 그 일전에 그 일화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떤 그 서양의 어떤 박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여자 연구원이랑 일을 못 해먹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자는 운다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또 울잖아요 지금. 진짜 공과 사 구별을 진짜 못하네. 되게 역겨워요 저는 그거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한테 브리핑을 하는 중요한 자리지 본인의 어떤 사적 감정을 그런 배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게. 뭐 아무튼 그거 말고 등등 도대체 정치와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갈라치기를 하고 20대 30대 그런 소신 있는 투표를 한 남성들 또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딱 감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을 린치를 하거나 왕따를 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공격을 하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옛날에 그 나치 정권의 그 SA 친위대를 그 SA를 보는 것 같아요. SA 정말 정치 후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데 동요되지 마시고요. 선거 결과에 너무 춤출 것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윤석열이 당선돼서 지금 춤출 사람은 한동훈 검사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된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이 된다고 해서 20대 30대의 인생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거는 윤석열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뭐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 할 일을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됐습니다. 기득권끼리는 싸움을 붙여야 돼요. 국진당과 민주당은 싸움을 붙여놔야 되고요. 밸런스 패치를 해놔야 됩니다. 지난 180석을 준 3년인가요? 뭐 한 2년 3년 됐나? 제대로 한 게 없죠. 그러려고 준 180이 아닐 텐데 그죠? 여러분이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절대 특정 정치 세력이 득세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 윤석열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특별히 망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이 세계 경제라는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들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오른 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경제가 꺾일 상황이면 꺾여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금리 인상이 가장 대표적인 위협 요소고 그거는 미국이 금리를 마구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난다 해도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같은 이런 화약고 이런 반도에 위치한 이런 열강들 사이에 있는 국가는 마치 6.25 전쟁이 그랬듯이 더 큰 패권을 가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놀아나게 돼 있거든.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윤석열이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국회를 국진당으로 바꿔놓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이게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좀 걱정이 되네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이 정치에 과몰입을 해가지고 패미를 말살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좋은 남자가 되고 뛰어난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좋은 여자 거기서 골라내고 여러분이 뭐 사업체를 가지든 고위 공무원이 되든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좀 힘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개인이 힘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남성 혐오를 하는 애들을 조지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꼴패미를 만나더라도 꼴패미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성스러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시즌1 영상에서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남자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정신 나간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상을 잘 살아가자. 선거에 울고불고 막 지 자식 2번 찍었다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뺨 때리고 그런 어리석은 어른이 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40대 50대에서 보이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을 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투표를 해서 투표권을 행사한 뭐 20대 뭐 여기 뭐 제 채널에 여자가 좀 한 4% 정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20대 남녀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어떻게인지 지켜봅시다.